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기원의 칼날에 무라타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라타가 된 종타쿠가 상현사 한텐구 상현호 교코를 대체하고 무한성에 빨려 들어가 도마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홀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했다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우마에게 위협을 느낀 종타쿠의 앞에 나타난 카나에, 도우마는 카나에를 보고선 지난번에 못 잡아먹어서 매우 아쉬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주니 너무나도 신난다며 카나에를 향해 얼음 혈기술을 알려댔죠. 그의 카나에는 종타쿠를 데리고 멀찌감치 뒤로 물러났고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카나의 실력으로는 도우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도우마의 근처에서는 호흡의 검술을 쓰면 안 된다며 그녀를 만류했지만 카나에는 괜찮다며 도우마를 향해 고체 호흡을 시연한 후에 뛰어들었죠. 도우마는 크크 저번 싸움에서 배우지 못했나? 너네 검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주변에 냉기 열정들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에는 주머니에서 어떤 가루들을 꺼내 뿌렸고 그 가루들이 냉기 열정에 닿자 그들을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게 되었죠. 도우마는 당황하며 이게 뭐지? 라고 물었는데 카나에는 씩 웃으며 지난번 너와의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너의 주변에 있는 냉기 열정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생인 시노부가 오니에게 치명적인 등꽃 독가루를 제조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카나에는 그 가루를 활용해 도우마에게 근접해 공격할 수 있었고 우아한 꽃의 호흡 동작으로 도우마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그 정도 해법을 찾았다고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하며 더욱 강력한 얼음들을 소환했고 카나에는 겨우 그 공격을 회피하긴 했지만 도우마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암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우마는 상현이의 오니답게 빠른 재생력과 엄청난 신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카나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았죠. 종타쿠는 이대로 가다가는 카나에가 도우마에게 당할 거라고 조조해졌는데 마침 도우마는 얼음으로 카나의 움직임을 봉쇄해버린 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크크 이제 못 움직이겠지? 이제 넌 나와 한 몸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며 카나에게 접근했죠. 그런데 그 순간 도우마의 면상을 누군가가 강하게 발로 차 날려버렸고 도우마의 머리통은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온 것 같군. 도우마 자식 열 좀 받았겠지? 라고 하며 등장한 아카자. 종타쿠는 그러고 보니 아카자 저 녀석 어디서 뭘 하다 나온 거지? 라는 생각에 당황했죠. 도우마는 머리를 재생하며 아카자씨 이게 지금 무슨 짓이죠? 라고 했고 아카자는 내가 저 녀석과 어떤 약속을 했었거든. 솔직히 무잔을 배신한다는 건 죽음을 맞이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내 녀석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흥미가 생기더군 이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무자님을 배신? 무자님이 곧바로 당신을 저주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라고 했죠. 그의 아카자는 무잔 그 녀석은 이제 저주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다시 뛰어가 도우마에게 무자비한 파괴사 공격을 날렸습니다. 아카자는 종타쿠가 무한열차 때의 싸움이 끝난 후 정신을 잃어가며 타마요란 오니를 만나서 무장을 죽이고 싶다고 하면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했었고 지금껏 타마요를 찾아 나선 아카자는 겨우 타마요를 만나 무장의 저주를 극복할 약을 맞게 된 거였죠. 아카자는 예전 상현이의 자리에 있다가 도우마에게 밀려 그 자리를 뺏겼었기 때문에 도우마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와 도우마의 싸움이 시작되자 카나에는 묶여있던 얼음을 부신 후 저것이 상현들끼리 싸움이라며 넋이당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하지만 역시나 도우마의 힘은 아카자를 웃돌았고 도우마는 아카자에게 당신이 여자들을 잡아먹지 않는 이상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여자들을 잡아먹은 덕분에 저는 이렇게 강해졌죠. 라고 하며 아카자를 압박했고 아카자의 재생속도보다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이 더 강하게 몰아쳤죠. 그때 카나에는 도우마로부터 죽은 자신의 츠코드를 생각하며 분노했고 자신의 비장의 기술인 꽃의 호흡 정형 피한주안을 시연해 엄청난 속도로 도우마의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우마는 그런 카나의 모습에 흥미로워하며 여자들은 그저 내게 먹힐 존재들일 뿐이라고 반항을 하는 것은 재밌지만 이제 그만 죽으라며 카나를 향해 절부채를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도마의 등을 찔렀고 네 녀석이구나 저번에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녀석이 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마의 몸에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독이 퍼지며 고통이 느껴졌고 아카자와 카나에는 그 틈을 노려 도마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의 도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목이 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최후의 발악으로 두껍게 목을 얼음으로 방어를 했지만 갑자기 엄청난 괴력의 검술이 도마의 목을 쳤고 도마는 이건 또 뭐야? 라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미치리가 있었고 카나이는 지금이 기회라며 다시 꽃의 호흡을 시원해 도마의 목을 쳤고 시노부도 다시 한번 독을 제조해 도마의 목을 찔렀죠. 그러자 도마의 목이 물렁해졌고 3명의 여검사들에 의해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녀석은 여자를 잡아먹어 힘을 키웠지만 결국 여자들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는 무언가를 느끼고 곧바로 종타쿠를 향해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뭐지? 라며 긴장했는데 아카자가 파괴사 공격으로 종타쿠를 향해 날아오는 달의 호흡 참격을 막아냈습니다. 코쿠시보는 정말로 그 마을에서 심장이 멎어있던 네 녀석이 살아있었다니 놀랍구나 라고 했죠. 종타쿠는 코쿠시보는 빡셀 텐데 저 녀석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라며 긴장했습니다. 그때 아카자가 코쿠시보를 향해 덤벼들어 파괴사를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그것을 전부 피한 뒤 순식간에 아카자를 베어버렸죠. 그 뒤 코쿠시보는 종타쿠에게 네 녀석이 어떻게 살아남은지 몰라도 네 녀석도 검사라면 한번 실력을 보여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담담한 표정으로 내 검수를 보게 되면 네 녀석 분명히 죽을 텐데 괜찮겠어?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호흡 중 최강은 이 몸이 쓰는 달의 호흡뿐이다 라고 했죠. 종타쿠는 네 녀석이 모르는 호흡이 하나가 있지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자 숨겨왔던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라고 하며 생명의 호흡 제1형 이라고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생명의 호흡? 처음 듣는 호흡인데? 라며 긴장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교메의 절퇴가 날아왔고 코쿠시보는 교우 반응에 그 공격을 막아냈죠. 그러자 옆에서는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으로 뛰어와 코쿠시보의 옆구리를 베어버렸고 다른 쪽 옆에서는 무이치로가 안개 호흡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냈습니다. 코쿠시보는 뭐야 이 녀석들 갑자기 몰려들어 공격을 하다니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종타쿠는 어떠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호흡 제1형 가한 동료 부르기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건 호흡이 아니잖아 라고 어이없어 했고 종타쿠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 이게 최강의 호흡이 맞지 결국 난 살아남고 넌 죽을 테니까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딴 거 말고 진짜 검수를 보여줘보란 말이다 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교메의 강력한 바이오 호흡과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 무이치로의 안개 호흡 그리고 함께 있던 하나의 꽃의 호흡이 순식간에 코쿠시보를 덮쳤고 아무리 코쿠시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 온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죠. 겨우 목만이 베이는 걸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다시 침착하게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너도 다수에게 둘러싸이니 별거 없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와 함께 아카자가 자신의 위에 있었고 그대로 아카자는 주먹을 모아 코쿠시보를 내리찍어 강하게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검사들은 떨어진 코쿠시보의 목을 노려 베어버리게 되었고 코쿠시보의 목은 종타쿠의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게 되었죠. 종타쿠는 난 약하지만 내 친구들은 강하거든. 넌 친구 없지? 그러게 잘 좀 살지 그랬냐? 라고 하며 조롱했고 코쿠시보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또 살아남았다며 이 정도면 나는 생명의 호흡주 생주로 분류하는 거 아니냐며 우쭐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촉수가 빠르게 튀어나와 종타쿠의 복부를 감은 채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죠. 종타쿠는 으악 살려줘 라고 하며 빨려 들어갔고 그곳에는 무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네 녀석을 집어삼키면 나는 태양에도 소멸하지 않는 몸이 되겠지? 오너라 푸른 피 하나의 인간이여 라고 하며 종타쿠를 자신에게 흡수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으악 안돼 생명의 호흡 이라며 외쳤지만 결국 무잔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황급하게 종타쿠를 구하기 위해 뛰어와봤지만 이미 무잔이 종타쿠를 흡수한 상태 주들은 분노하며 무잔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하지만 무잔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대초의 온이 베어도 곧바로 재생해버리는 절대적인 재생력 거기에 겨우 목을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잔은 이제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다 라고 하며 촉수를 들러 주변에 있는 주들을 모두 딩겨내버렸죠. 주들은 도대체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 저 무잔을
어떤 수로 대체할 수 있냐고. 정말로 무잔이 무라타를 흡수해 태양 극복을 해버린 거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절망했습니다. 무잔은 크하하 웃으며 비록 네 녀석들이 12개월의 오니들을 전부 죽여버렸다고 해도 이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며 나는 이제 진정한 불사신이 되었으니 네 녀석들에게 내 부하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무자는 드디어 오니가 된 지 1000년 만에 태양빛을 볼 수 있겠다며 기뻐했고, 지금 바깥의 시간이라면 분명 태양이 떠오르고 있을 테니 밖에 나가 태양을 만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키멘을 시켜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나가게끔 만들었고, 무잔의 앞으로 태양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죠. 태양이 무잔의 온몸을 비쳤음에도 무잔의 몸은 소멸하지 않았고, 주들은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은 무잔의 것이 되었다며 방심하다가 무라타를 지키지 못한 것에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잔은 몸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고, 무잔의 복부에서 사람의 손이 툭 하고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태양빛에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무잔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까 그 자식은 분명 내 몸속에서 흡수가 됐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지켜봤고, 무잔의 온몸은 결국 태양빛에 모두 소멸해버리고 말았죠. 주들이 곳에 뛰어가 보니 이미 녹아버린 무잔의 시체에서 옷이 전부 녹아 벌고숭이 상태가 되어 있는 종타쿠가 있었고, 종타쿠는 무잔에게 먹히고도 살아남았네? 설마 무잔의 소화 능력을 생명의 호흡이 막아버린 건가? 라며 어이없었습니다. 주들은 종타쿠가 살아있는 것과 무잔이 퇴치당했다는 것에 끝없이 기뻐했고, 종타쿠는 저기 일단 내 몸을 가릴 옷이나 좀 줄래? 내가 이대로 일어나면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고 라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무장에게서 승리하게 되었고, 귀살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종타쿠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 검사, 생명의 호흡을 쓰는 검사, 생주라는 이름의 자리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와 진짜로 생주가 되긴 되는구나, 그저 밈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생주가 되었어, 역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가장 강한 거야 라고 소리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항상 장난으로 쓰였던 생명의 호흡 밈을 사용해 무라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봤는데 코믹하고 어이없는 전개라면서 컨셉을 나름 맞춰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